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농사 지어서 싸게 파셨어요. 그만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요. 평범한 농부로 살아선 큰돈 벌기 어려운 게 현실. 성공을 위한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남자가 선택한 길은 농업? 이 보물로 큰 돈을 벌었어요. 대학교까지 시켰는데 도시로 나가서 돈은 안 벌고 실고로 들어오더니 그게 다 말렸죠. 처음에는 돈 안 된다고. 또 하지 말라면 기코하네요 그냥. 그렇게 청개구리 아주 그냥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공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스크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기관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호응을 얻겠다. 정말 이런 거 처음 보셔? 땅에서 캐내는 돈! 평생 직장이라는 게 많이 좀 이제 힘들어졌잖아요. 노력한 만큼 보수를 못 받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꿈은 큰 부자가 되는 거였는데 직장 다녀서 부자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한 편견은 잊어라. 돈 안 되는 농사일에 딱 한 가지를 더해 성공을 이루기까지. 청년의 남다른 도전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무주군의 한 마을. 한결 온화해진 날씨에 벌써 농사철이 시작되는 건지 땅을 파헤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심상치 않은 곳에는 갑부가 있는 법. 어머니 여기 서민갑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예? 서민갑부. 서민갑부? 응. 다 부자지 우리 동네 사람들. 아 그래요? 예.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한천당 마을은 다 갑부고 다 부자예요. 마을 사람 모두가 갑부라고요? 다들 언 땅에서 뭘 캐내기에 부자가 된 건가요? 되게 인사를 많이 해요. 아 무주 인삼 많이 해요? 도덕도 많이 하고. 더덕도 많이 하고. 예, 요 안성 천만. 안성춘마. 고소득 작물을 캐야 돈을 벌 수 있겠죠. 캐는 게 뭐예요? 도라지요. 도라지? 예. 도라지. 도라지? 서울 사람들 이런 거 한번 캐봤대야. 아이고. 감기도 안 걸려 이런 거 많쳤사니까. 도라지는 응. 몸에도 좋고 응. 감기 기침에 최고 좋아. 넘치는 자랑과 함께 캐고 있는 건 인삼도 천마도 아닌 도라지라고요? 어머니 도라지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좋죠. 근데 사실 성분은 좋다고 하지만 돈이 너무 안 돼요. 도라지가요? 예, 농사 지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안 심는 거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청개구리처럼 인사만 하고 도라지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돈은 잘 벌어요. 돈 안 되는 도라지로 갑부가 됐다는 믿지 못할 얘기. 여기 서민갑부가 있다고 하는데 서민갑부 있어요? 저 우리 민철 사장님이 손민갑부잖아. 사장님? 예, 호미남요. 꽃미나? 남자 중에 꽃미나. 남자도 있는 좀 봐봐요. 저기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어머니들이 꽃미남이라고. 어머니. 네. 저 아닌 것 같은데요.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더니 도라지로 갑부가 됐다는 박민철 씨입니다. 다들 돈 되는 인삼 키우라고 해도 청개구리처럼 도라지만 고집하길 7년째. 노력 끝에 성공을 일궜다는데요. 수확한 도라지 양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다름 아닌 도라지의 크기. 왜 이렇게 커요? 인상 아니에요, 진짜? 이 보물로 큰 돈을 벌었어요. 1년 정도 때는 보통 이렇게 되고 2년 정도 되면은 할머니도 아시네. 3년에서 4년 정도 돼야 또 가공을 한다든지 약도라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흔히 나물로 먹는 작은 도라지 대신 3, 4년 키운 도라지만 사용. 그중에서도 길고 곱게 자란 상품의 도라지를 고집한다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한 평에서 10kg가 나오는 농사를 하셨어요. 그러려면 10kg를 수확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1, 2kg만 제대로 농사 짓고 제값을 받으면 10kg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편하게 일하고 제값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는 걸. 평범한 도라지를 파는 것보다 깐깐하게 고른 도라지로 20배에 달하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 양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면? 오늘 수확량이요? 오늘 한 대략적으로 1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톤이요?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라지라도 20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팔기란 어려울 겁니다. 대체 그 비밀은 뭘까요? 도라지를 실은 트럭을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 완벽하게 무장한 사람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누구보다 진지하게 변신하는 한 사람.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작업대 위에 수북이 쌓이는 도라지.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얇은 껍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목표. 왼손은 거들 뿐 빛의 속도로 도라지를 다듬는 내공. 달인들만 모인 건가요? 어머니도 그 도라지 깐 경력이 어마어마해요? 30년, 40년이에요. 이거 이거 50년도 돼야 되는데. 아, 어머니 50년? 도라지 할머니만 60년 됐네. 도라지 할머니 60년? 어디 60년? 와, 60년. 그래서 어머니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자리 이렇게 회장님 자리? 도라지계에 살아있는 레전드 도라지 할머니. 대가는 아무거나 손질하지 않는 법. 도라지요. 이것도 도라지요. 그렇게 커요? 그게 도라지 맞아요, 진짜? 양파리만 하고. 네. 인삼 아니에요, 인삼 그 정도요? 인삼이 있게 되면 부자 갚고 되지.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도라지로 어떻게 부자가 된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순식간에 돈을 부르는 도라지가 쌓여가고, 그때 민철 씨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흰 가루를 물에 쏟아붓습니다. 곧 이어 깐 도라지를 넣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거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도라지 예전에 만들 때는 아려서 소비자들이 싫어했었는데 할머니가 소금물에 담궈서 만들면 안 입맛이 순화됐다고 가르쳐주셨거든요. 얘는 내 말을 안 듣고 좋은 것을 쓴다고. 그냥 소금이 아니라고요? 죽염이에요. 죽염. 네, 죽염은 한번 대나무에서 딱 구웠잖아요. 그래서 더 깨끗하다고 해서 죽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할머니세요. 할머니? 네. 도라지 할머니 60년? 와, 60년. 열심히 해라. 도라지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 제거되면서 거품이 발생. 맛을 위해 죽염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둔다고 합니다. 3단계의 세척 후 잔뿌리 없이 고든 도라지들만 골라냅니다. 멋진 작품이 탄생했네요. 한 판에 들어간 도라지의 양만 무려 100kg. 한 번에 500kg의 도라지를 쓴다는 건데요.
갑부안이랄까봐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꽃단장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답니다. 우주에서 나온 천연 벌꿀이고요. 아카시아 꿀이에요. 올리고당이에요. 올려보다. 단맛을 내려면 둘 중 하나만 써도 될 텐데 왜 꿀과 올리고당을 섞는 건가요? 100% 꿀에다가 하게 되면은 너무 달아지죠. 꿀도 드셔보시면 엄청 달거든요. 올리고당하고 꿀을 섞어서 해야 단맛도 순화되고 식감도 더 살아나고요.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꿀과 올리고당의 황금 비율. 민철 씨만의 비밀이라는데요. 도라지 위에 부어주면 준비 끝. 온도까지 세심하게 조절합니다. 대체 도라지로 뭘 만들기에 가치가 20배나 상승하는 건가요? 이제 좀 알려주세요. 뭐 만드는지 보고 싶으면 열흘 뒤에 한번 와보세요. 열흘이나 걸린다니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열흘이 지나고 다시 찾은 공장. 도라지로 뭘 만든 건지 이제는 알 수 있는 건가요? 기대되는 순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열흘 전에 넣었던 도라지예요. 도라지요? 네. 이게 도라지? 왜 이렇게 까만요? 홍삼 같아요, 홍삼. 홍삼 전과 만드는 걸 착안해서 도라지 전과 만든 겁니다. 3번 찌고 말리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완성된 도라지 정과.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라지가 캐는 시기가 거의 가을에 캐기 때문에 보관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건 도라지로 놔도 가격이 그렇게 고부가치가 나오질 않거든요. 품질 향상이 되면은 똑같은 도라지라도 더 고부가치 상품으로 수익이 더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도라지 정과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고부가치를 창출하게 됐을까요? 생도라지로 치면은 4kg 정도 되는 양인데 이만큼이니까요. 도라지 전과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1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가공이라는 과정 하나를 더한 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민철 씨. 그가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가진 건 고된 인삼 농사도 묵묵히 견뎌내던 아버지가 종종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더는 못 줘요. 몇 년 동안 인삼 키우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힘들게 키운 인삼을 헐값에 팔 때마다 괴로워했던 아버지. 모든 농부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인삼을 가공해 파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벌곤 했죠. 농업은 그냥 돈을 못 버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농산물 가공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왜냐면 금산에 있는 가공 공장들은 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학창 시절 민철 씨는 방학 때마다 인삼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가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에게 신세계가 열린 셈이었죠. 농사일에서도 기왕에 할 거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거고, 고수익을 버시는 분이 있으면 난 친구 아버지처럼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꿈을 꿔야겠구나. 공장에서 20여 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 여기가 어디예요? 저희 택배 싸는 데예요. 사무실이 또 있어요? 네. 택배 다 쌌어? 몇 개 남았어? 택배? 이제 조금만 더 싸면 돼요. 그래? 와이프예요. 아, 축하드려. 안녕하세요. 아내분도 그럼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배는 그럼 얼마나 돼요, 양이? 오늘은
한 1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개? 네. 많이 나갈 때는 명절 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갈 때 보면 한 500개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500개요? 네. 도라지 가공식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2013년.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건 불과 3년 전이라는데요. 건강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온라인 주문이 증가. 특히 요즘 택배 물량이 더 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하지만 이조차 즐겁다는 민철 씨. 공장이 작았던 시절엔 만들 수 있는 양도 적어서 주문을 못 받는 일도 흔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온라인 주문만으로도 매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1월 달에는 1억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작년 이맘때 얼마예요? 6,600이요. 명절 지나고는 매출액이 명절 대비 한 50%는 줄어드는데 명절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그 도라지가 좋다고 기대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20, 30대 여성 고객이 많은 온라인 매출이 연간 약 8억 원. 한 해 온 오프라인 총 매출은 약 12억 원인데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나 됩니다. 며칠 뒤 효자 상품 중 하나인 도라지청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큼지막한 주머니만 잔뜩 넣습니다.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설마 이게 도라지인가요? 정과를 만들 땐 깨끗하게 다듬은 생도라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청을 만들 땐 다릅니다. 도라지를 말려서 도라지 청도 만들고 도라지 농축을 만들거든요. 뿌리 식물이다 보니까 말려서 사용해야 더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썰어서 말려도 한 4일 정도를 말려야 도라지가 말라요. 저온에서 건조시키는 것이 필수. 바삭바삭할 정도로 이렇게 말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1kg 때는 이만큼이 되지만 말리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kg의 생도라지를 건조시키면 200g 내외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도라지청을 한 번 만들 때 사용되는 건도라지의 양이 무려 300kg이라니 어마어마하죠? 첫 번째 단계는 건도라지에서 추출액을 뽑아내는 일. 3일간 추출한 후 하루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압력밥솥으로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압이 높기 때문에 담가야 압력이 안 빠져서 도라지 추출이 잘 됩니다. 4일에 걸쳐 만든 도라지 추출액을 농축시킨 후 배 농축액과 생강 농축액, 꿀을 섞고 다시 끓여줍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라지 가공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온도. 끊임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공장을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철 씨. 도착하자마자 기계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입니다. 도라지청을 살짝 따라보는데요. 점도 테스트를 위한 겁니다. 형광등 불빛에 비춰 적당한 점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열흘 정도 했는데 이제 포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 농도 체크를 꽤 해줘야 돼요. 네. 혹시라도 그 기계가 멈추게 되면은 도라지 청이 식잖아요. 그러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맛이 변할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민철 씨.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에 제가 잘못 만들어가지고 한 1,000병 정도, 한 2천만 원 상당의 도라지청을 버린 적이 있어요. 체크를 다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아빠가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생산 중일 때는 밤 12시나 새벽 3시에 밤에 한 2번 정도 나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확인이 끝나고 일 끝난 거 아니었나요? 왜 집에 안 가는 거죠? 볼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쉬었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집에 가려고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죠. 한 달에 반은 공장에서 쪽잠을 자는 게 일상. 고생을 마다 않는 그 열정이 바로 젊음이겠죠. 어느새 밝은 아침. 오늘은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열흘 만에 도라지청이 완성됐기 때문인데요.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다고 하니 도라지청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도라지청이 효자지만 처음엔 사람들이 뭔지 몰라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도라지로 사업하면 망한다는 말도, 차라리 인삼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철 씨는 왜 도라지를 택했던 걸까요? 인삼은 경쟁자가 너무 많았어요. 가공도 그렇고 농업 분야에서도 인삼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인삼 농사만 지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지금 시작해서 따라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도라지로는 제가 1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고, 사람들은 그래서 쟤는 왜 안 될 도라지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신념을 지켰기에 오늘날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어쩐 일인지 민철 씨가 짐을 한가득 들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익숙하게 도라지청과 도라지 정과를 진열합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뭐 하는 건가요? 갑자기 도라지 정과를 자르기 시작하더니 도라지 정과와 환상의 짝꿍이라는 콩고물까지 준비합니다. 도라지는 아린맛이나 쓴맛이 있는데 콩고물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쓴맛도 순화되고 아린맛도 순화돼서 드시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더 나은 맛을 찾기 위해 도전한 결과 콩고물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라지 정과인데 시식 한번 해보시라. 민철 씨는 어디 가고 한 여성이 손님들에게 도라지 정과 시식을 권합니다. 이거 먹어보니까요, 홍삼 같아요, 홍삼. 홍삼은 아니고 도라지로 만든 거예요. 도라지 정과. 저희 장모님이세요. 장모님 운영하는 식당인데 여기서 팔아주시거든요, 제 물건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뭐 쫀득거리시겠나? 장모님표 시식 행사는 계속되고 홀린 듯 도라지 정과를 입에 넣는 손님들. 맛있어요? 맛있어요? 좀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라서 다 먹고 가려고요. 계속 드시네. 쓴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먹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청을 안 먹어보고 도라지 그거 엑기스 해놓은 거죠. 그거는 감기 최고요. 기침하는 데는 이게 최고요. 장모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손님들. 언니도 이거 샀어. 올 때마다 사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올 때마다 필요한 거 사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95,000원이요. 순식간에. 좀 전에 파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용돈 쓰세요. 아니요. 힘들게 번 걸 아니야. 괜찮아요. 다음에 많이 벌면서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큰 힘이 되어준 장모님을 위해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민철 씨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쉬어. 아니. 이제 그만해. 아니, 여기만 할게요, 아유 제가. 빨리 바쁜데 얼른 그냥 가봐. 그만하고 가요 이제 얼른. 여기만 제가 채워놓고 갈게요. 바쁜데 얼른 그냥 가. 사이도 좋고 고집도 센 사위와 장모님. 아니야. 알았어. 이것만 끝내고. 오빠가 엄마 아들인 줄 알았어. 빨리 와. 여기만 채워서. 아들이지. 사이는 아들이나 다름없어. 아내와 함께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 장모님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장인어른 창고였는데 거기를 조금 개조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저희 최성민 이사예요. 안녕하세요. 사업 초반부터 썼던 이곳을 택배 작업장으로 활용 중. 택배 상자 만들기는 기본 중의 기본. 여러 개 포장하는 것도 한 번에 해내는 능력자는 3년 전 합류한 아내 하경 씨입니다. 택배 싸시는 게 숙련되는. 혼자 그럼 택배 다 싸세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은 혼자 싸고 이제 명절 때는 다 같이 하고. 최하경 대리가 1시간에 한 100개 쌀 거예요. 1시간 100개요? 네. 아니요. 저 작은 사이즈도 1시간에 100개는 충분히 쌉니다. 진짜 100개요. 도라지 갑부 옆엔 달인들만 있나 봅니다. 한편 민철 씨와 성민 씨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어디예요 여기? 여기요? 제가 3년 살았던 데예요. 여기요. 저희가 고생할 때 옛날 초창기 때 살았던 컨테이너입니다. 살았던 거? 예. 들어오세요. 지금은 짐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여기서 사셨다고요? 두 분? 예. 이게 저희 옷장이었어요. 여기가 창문인데, 바로 바퀴예요. 반겹. 바로 방충망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입니다. 코를 대고 자면은 콧물이 얼고 물을 놓으면 물이 살얼음을 어는 그런 데죠. 그래도 같이 살았었기 때문에 재밌게 살았죠. 재밌었어요? 네. 고생을 짐이 아닌 즐거움으로 생각했다는 청춘들. 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취직도 힘들고 취직이 되더라도 큰 돈을 벌기 힘들다는, 조금이라도 더 어린 나이 때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창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던 시절, 민철 씨 눈에 띈 건 농산물들이었습니다. 마늘이 팔리지도 않고 다 썩게 생겼네. 농민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돈을 벌어야 했던 민철 씨. 할머니, 이 마늘 저한테 다 주시면 안 되나요? 여기선 팔지도 못할 거 어디에 쓰게? 다 가져가. 보관이 어렵거나 판로를 못 찾은 농산물을 구매. 동료들과 함께 직거래 장터를 다니며 판매했습니다. 무주 내에선 비슷한 농사를 짓고 시장도 한정돼 있었지만 대도시의 직거래 장터들을 다니다 보니 판매량도 늘고 하나 더 얻은 게 있었습니다.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나가는 게 더 맞았죠. 왜냐하면 직거래 장터에 나가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시는, 좀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집은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런 거, 그리고 장사 노하우, 그리고 판매 전략,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죠. 그리고 물건 진열하는 방법이라든지 설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느낀 민철 씨.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사람들은 기관지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건 민철 씨 기억 속 어린 시절. 감기에 걸릴 때마다 할머니께서 배, 생강, 도라지를 넣고 만들어 주셨던 도라지청 한 사발이면 씻은 듯이 감기가 낫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떠돈 지 1년 만에 도라지청이란 아이템을 생각해낸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차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를 나가야 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고 그래도 쉽게 병원에 가거나 그렇게를 하지 못했었어요. 기관지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이 좀 호응을 얻겠다 하는 거를 느꼈었죠. 이 사업을 위해 무려 3년 동안 월급 없이 일을 했다는데요. 5만 원에서 4만 1천 원 남았네. 배정값 안 받은 거야. 잔액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한 1년 넘게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우리 제품 생산하는데 투자한다고 이렇게 들어갔던 흔적들. 월급을 안 받는 대신 그 재투자를 위해서 계속 회사 통장에 계속 넣었어요. 회사를 더 키우려면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를 했어요. 함께 노력한 덕분에 작년엔 큰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 공장 짓는데 그럼 얼마 정도 들으셨어요? 총 8억 정도 들었어요. 8억이요? 네. 그럼 그러면은 다 벌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한 2억 정도는 국가 지원을 받았고요. 6억은 제 돈으로 했습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부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최근엔 민철 씨처럼 농촌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농을 위한 지원이 정부와 지자체별로 다양하다고 하네요. 농촌에서는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창업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죠. 식품 가공 공장인 만큼 위생 관리도 엄격하게. 하지만 뭐든 재밌게 하는 것도 이들만의 원칙이죠. 가위바위보. 오케이. 민철 씨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디 가세요? 청소하러 들어가요. 도라지 추출하던 기계 안으로 들어간 민철 씨. 내부는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어 보이는데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는 않아요. 말이 엄청 울리네. 들어가서 안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꼼꼼한 성격은 청소할 때도 발휘되는 것 같죠? 드디어 청소를 끝낸 것 같은데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고생한 만큼 깨끗해졌네요. 지난 겨울엔 눈 구경이 어려웠는데 봄을 앞두고 눈이 내립니다. 큰 거 3개밖에 안 만들었는데. 나는 모래 좀 사볼게. 모래 준다고? 동심으로 돌아간 민철 씨와 동료들. 뭐라도 재밌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열정이 넘쳤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 지금 이사님도 무작정 하신 거네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고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저한테 없는 면,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추진력, 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같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믿고 같이 움직이면 뭐라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껏 같이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산골 마을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사장님에서 모시고 가면 돼. 우리는 저쪽 타. 이렇게 세 분이 타세요 그러면. 많이 탔어. 이거 타게. 아저씨. 두 대의 차에 나눠 타시는 어르신들. 순식간에 차는 출발하는데 어디 좋은 데 놀러라도 가는 걸까요? 오늘 밭에 가시는데 이렇게 다들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니 밭에 갈수록 더 이쁘게 갖고 와야 돼요. 왜냐? 피부가 상하니까 밖으로 나갈수록 화장을 더 나는 인스티도 안 바르고 가면 나네. 그래야 피부가 보호가 되지. 이거 카메라 갖고 와서 큰일 났네. 왜요? 오늘 도라지가 많이 나올까요? 많이 넣어야죠. 도라지 지금 밭에서 아주 선배를 해야지. 내가 부수담아 갖고 선배를 하는 거니까 빨려. 그게 아니라 주워 담을 때 큰 놈 작은 놈.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형님. 저보다 더 그 농업 박사님들이라서 저 아직 배우고 있어요. 좋은 도라지 캐러 이웃 마을까지 원종원 셈입니다. 다들 모였으니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먼저 트랙터가 도라지 밭을 헤집으며 지나갑니다. 자, 보이시나요? 도라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잘 캐내는 게 중요한데 어머님들 솜씨를 따를 수가 없죠. 한쪽에선 도라지 캐기에 열중하는 사이 저 너머에선 민철 씨 혼자 심각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애꿎은 땅만 쿡쿡 찌르고 그래요? 여기는 도라지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는 삽으로 이렇게 찔러만 봐도 알 수 있죠. 삽으로 찌르면요? 네. 야, 된다고요 이렇게? 네. 직접 보여주겠다는 민철 씨. 조금만 파도 또 잘 안 들어가고 돌이 많이 나오잖아요. 땅이 너무 단단해요. 도라지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그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냥 눈으로 봐도 좀 축축한 것 같죠.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아마 물이 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이 고이게 되면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도라지가 썩을 수도 있죠. 전문가 포스를 남기고 또 다른 땅을 찾아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땅에 삽부터 꽂아보더니 곧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긴 돌은 없어 보이는데 이젠 흙냄새까지 맡나요? 마사토네요. 농약은 일체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도라지 키울 땅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농사 짓는 도라지도 한 1,500평 정도는 있는데 그 양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1,500평 이상이 되면은 제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저는 가공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업 쪽에서는 계약 재배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무농약 재배를 원칙으로 약 6,000제곱미터의 도라지밭 4곳과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팔로가 제일 힘든데 대표님이 상품화를 해갖고 전량 가져가니까 저희 무주에서는 도라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맙죠, 농부로서. 과거엔 노는 땅에 도라지를 심었지만 민철 씨가 직거래 장터에서 무주 도라지를 홍보하고 가공 사업까지 한 후 무주군 도라지 수확량은 증가 추세. 저도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농사 일을 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어른이 되면은 도시에 나가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매일 보는 게 뭐 농업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벌 수 있나?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시라는 큰 우물보다는 무주라는 작은 우물이 저한테는 더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았어요. 도라지 농사에도 관심이 많은 민철 씨와 동료들. 그런데 갑자기? 아니 빨리 해야지. 알아서 얼른 일이나 하자. 얼른 빨리 끝내야 돼 오늘. 여기는 무조건 분안면입니다. 막내님 대답이 없네.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도라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 산이 보이는군요. 네. 진영아, 너도 질문 하나 해. 질문? 뭐 해야지? 이따 뭐 먹어요? 뭐 찍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농사 짓는 거 지금 그 유튜브 촬영하려고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해줘야. 아, 근데 여기가 고도가 높아서 말만 해도 그냥 숨차네요. 이제는 농사에 집중할 시간. 민철 씨가 밭을 갈면 동료들은 도라지 씨앗을 뿌립니다. 흙 사서 덮어주면 돼. 덮으면 안 자라지 않나? 너무 세게 누르는 게 너무 세게 아니라 자르면 안 자라. 그거 이렇게 뿌리면 돼, 이렇게. 줄 이렇게 그은 데서 씨만 놓고 손으로만 이렇게 덮어주면 돼. 씨를 그 사이에다가 놓으면 돼. 그리고 손으로 한 번 더 다시 덮어주고. 내가 흙을 이렇게 땡기면은 땡긴 흙 가지고 쓱 덮으면 돼. 그래, 그럼 되겠네. 도라지 농사에 있어선 전문가인 민철 씨. 도라지를 심으려면은 돌을 골라내야 되고 또 도라지 씨가 잘 심어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주로 배웠었죠. 전국 직거래 장터를 돌며 직접 만든 도라지청을 홍보하기에 바빴던 민철 씨. 농사밖에 모르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도라지를 키웠는데요. 추운 날씨에 도라지를 캐다 쓰러지고 맙니다. 악성 뇌종양입니다. 완치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라지 캐시다 그러셨다고 그러시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요새 저 때문에 힘들으셨나 하는 생각이나 자책감이 좀 들었었죠. 왠지 치료를 포기하면은 저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게 될 것 같고 그랬거든요. 차라리 그때 당시에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아버지랑 여행을 다니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지금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죠. 고된 병치료에 나날이 약해졌던 아버지. 아빠는 아들을 믿어. 농사 짓는 걸 반대했지만 아들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랐던 아버지였습니다. 결과는 못 보여드렸죠. 좀 잘 되려고 하는 순간이었죠, 순간.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아주 하고 싶은 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 그럴 것 같아요. 민철 씨가 아버지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시고.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56이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힘들 때도 한 번씩 올라와요. 아버지 얼굴 보고 나면은, 얼굴 뵙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기분 좋을 때 올라오면 아버지가 그래 수고했다, 대견하다 해주시는 것 같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힘을 얻는 아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버텨냈습니다. 나무 사이에 있는 게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 다리 건너면은 저희 바로 사무실이에요. 밑에 동네. 그냥 항상 저 지켜봐 주시는 것 같고 항상 도와주시는 거. 아직 아버지가 그리운 민철 씨.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웬일인지 산골을 벗어난 민철 씨와 성민 씨.
아, 거래처에 방문한 거였군요. 온 김에 제품 진열도 신경 써서 해놓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또 준비하는데요? 손님들 오시면 바로 시식할 수 있게 준비 중이에요. 시식도 하시는 거예요? 드셔보셔야 뭐 좋은지도 알고 맛있는지도 알고 하니까 뭐 1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드셔보시는 게 더 빠르잖아요. 직거래 장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데요. 평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뭐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한 200-300세트 정도 나가기도 하고요. 네. 가장 많이 가격적인 것도 그렇고요. 뭐 효능적인 것도 그렇고 뭐 많이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장이 너무 썰렁합니다. 요새 손님이 많이 없네요. 그쵸. 요즘 이런 시국에 누가 오겠어요. 네. 오늘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오늘 시식이 되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아, 예. 손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요새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많이 안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런 게 많이 축소되고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힌 민철 씨와 성민 씨.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식 행사. 그 계획은 창대했으나 아무도 없는 상황. 이대로 포기할 순 없죠. 네, 시식하고 가세요. 도라지 전가 있습니다. 시식하시고 가세요. 시식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도라지 전가입니다. 사람이 없네요. 찾아가는 서비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무주 도라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10일 동안 만든 제품입니다. 아, 이게 도라지예요? 예, 네. 기관지에 좋습니다. 꿀하고 한 거야, 도라지. 한번 먹어봐. 맛있어. 너 먹잖아, 왜? 이거는요. 네, 도라지 전까지 한번 드셔보세요. 한입 비워 드시는. 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많이 딱딱하진 않습니다. 나는 먹기는 처음 먹어요. 도라지 처음 먹었어도 정가는 처음. 시식 행사를 무사히 마친 후 마을에 돌아온 민철 씨는 또 다른 일로 바빠 보입니다. 마을 분들이 저 도라지 공장하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백숙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로 백숙 해가지고 대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닭백숙을 만들어 보는데요. 마을 잔치가 벌어지겠습니다.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민철 씨가 좋은 것들로만 골라온 도라지. 이대로 푹 고아주면 되겠죠. 이쯤이면 됐으려나?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이야, 이거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 이거 쓰면 빨리 건집시다. 네, 일단 한번 가. 삼갔네. 눈으로도 먹으라고 예쁘게 차려주셨는데 도라지가 정말 크긴 크네요. 도라지 농사와 가공까지 마을 분들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민철 씨와 동료들이 와서 마을 소득도 늘고 활기도 생겼죠. 젊은 역군이 이제 마을에 큰일 하게 돼서 마을 사람으로서는 얼른 오세요. 우리 마을에 보물이라고 보죠, 보물.
시작은 청년들의 도라지 가공이었지만 결국엔 마을 전체가 잘 사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노력은 진행 중이랍니다. 그런데 최신식 설비 가득한 공장에 웬 항아리죠?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급기야 기계 속으로 넣어버립니다. 지금 뭘 하려는 건가요? 전통 방식의 고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고요? 네. 고가 뭐예요? 항아리에 발효 도라지가 들어가요. 그거를 120시간 동안 중탕을 하는 거죠. 발효 도라지가 뭔지 보여주겠다는데 까맣게 마른 것이 이거 정말 도라지 맞나요? 7일 동안 버섯균으로 발효를 시킨 거죠. 도라지에 버섯균을 접종시켜 발효시키면 도라지의 사포닌이 3배 증가한다는 것. 더 좋은 도라지를 찾던 중 홍삼의 사포닌을 증가시키려던 연구를 발견하고 도라지에 대입하게 된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 민철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요. 처음에는 내가 이러려고 창업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여기가 밑바닥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남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은 남들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겠죠. 근데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깊게 생각한다면 조금씩 변하겠죠. 금방은 안 변해도 언젠가는 큰 차이를 보일 거예요. 청개구리 민철 씨는 남다르게 행동합니다. 더 찬란하게 맞이할 봄을 위해서요. 너무 예쁘다. 눈길 사로잡는 황홀한 자태.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력. 문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그 남자의 정체. 저는 엄마의 손맛을 만듭니다. 엄마는 아니지만. 정성 들여 만든 수제 파이로 인생 역전. 갑부가 된 총각에 숨겨진 대박 비법은? 맛있어. 엄마의 손맛보다 맛있는 청년의 손맛으로 연매출 15억. 디저트계의 트렌드 세터 훈혜 씨의 성공 스토리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